1995년에 창립한 다원물산은 홈패션 산업의 선도주자로 이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 동안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정근용 대표가 있다. 다원물산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중간 유통사업 시 착한 가격과 우수한 상품으로 튼실하게 내수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2002년 동업계 최초로 온라인 홈패션 전문몰인 다원몰을 오픈해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홈쇼핑 채널에서도 완판을 이어가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원몰은 기존 오프라인의 탄탄한 생산 설비와 맞춤 전문 디자이너,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이비즈 브랜드 대상, 중소기업 청장상 수상 등 브랜드의 파워를 인정받고 있는 다원물산. 정근용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감성 경영입니다. 감성 경영은 우선 저희 직원들과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고 소속감을 줌으로써 업무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저희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 그대로 전달돼서 고객이 그것을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감성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연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했던 어떤 사안들이 나중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필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강의 제안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이 김용식 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과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쓸 수 있는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 쓰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고요. 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저희 아이들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강의에 와달라. 제 강의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장님 강의 듣고 뭔가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제가 살아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홈패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쓰는 이불, 커튼 이런 패브릭 상품을 말합니다. 저희가 기획도 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물류하고 마케팅하고 고객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걸 모두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집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강점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은, 중소기의 강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힘들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제가 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을 주로 했습니다. 매장이 점점 늘어났고요. 2006년에 모든 걸 정리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총 이력입니다. 처음에는 할인마트에 하다 보니까 매장이 점점 늘어났죠. IMF 때 매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 또 자금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납품하고 100일 후에 현금을 받는데 정말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상인들의 룰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을 별로 안 가봤는데 1,157만 원을 매입을 했다면 우수리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만 원만 받고 우수리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나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세대였거든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90년대 중반에는 폰뱅킹이 처음 나왔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은 폰뱅킹이 뭔지도 몰랐어요. 폰뱅킹으로 보낸다 그러면 사기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계좌번호,
그다음에 금액, 그것을 자신 있게 폰뱅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돈입니까? 숫자입니까? 누르는 순간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 누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참 신기하죠. 젊은 친구가 원단을 사가는데 하나를 많이 사가, 결제를 끝까지 다 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저한테 믿음이 가신 거죠.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납품해야 100일 후에 수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춥시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은행을 엄청나게 다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지금 저희는 성장했고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20년이 지났는데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죠. 시련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매장이 확장될수록 시련은 커집니다. 매장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윗분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동대문 시장을 출근해서 원단 새로 나온 거 있나 채취하고 레이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와서 샘플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든 샘플을 또 품평에 내보고 또 매일 아침 그렇게 하고 밤에는 매장에 나가서 고객들이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면 소재를 좋아하는지, 자가드 소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하고 또 고객들과 대화하고 또 어떤 고객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해놓고 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고객 쫓아가서 죄송하지만 이쁘다고 하고 이렇게 놓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하얗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을 취합을 하면서 계속 디자인을 업데이트 시켜 나갔습니다. 철수 명령 떨어진 지 한 달이 돼서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품평의 기회를 줄 테니 샘플을 가지고 와라. 저는 이미 샘플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제시를 했고 다음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당신네 제품이 좋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작은 그 리스크지만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모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의 강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이 뭐냐?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 제품 개발하고 매출 일으키고 좋다. 여기에 집중하자 했고 또 매장에 매일 토요일 날 또 밤 시간을 통해서 매장에 가서 고객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고객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사업 목표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목표를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기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구나.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감성 경영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책도 이렇게 보고 이거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소제목으로 다가가기라는 아주 소프트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가가기는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두 번째는 우리 직원에게 다가가기. 고객은 외부 고객이죠. 직원은 내부 고객입니다. 신세대와 저희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업무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영자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할인마트가 없어지면서 남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딱딱하게 할 이유도 없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축소했어요. 첫 번째 쪽지 회의를 했습니다. 쪽 회의를. 과거에 1시간 회의하던 것을
SNS로 서로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한 후 이거 10분만 토론합시다. 10분만 이야기합시다. 잠깐 모이세요. 5분만 토론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샘플을 놓고 모여보세요. 그 자리에서 5분, 10분이면 거수를 하든지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든지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원들과 대화할 때 과거에는 사무실로 제 방으로 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직원 옆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제가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이직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작년에 느꼈던 상황을 실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제가 5가지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새로 아이템군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과거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중간관리자들에게 그걸 책임을 맡길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는 역선택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5명을 불러놓고 각각의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하나씩 고르라 하고 그것을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MD 역할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어떻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자신 있으면 오더를 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 신입사원들이 한 것이 바로 그 해의 매출로 이어졌고 또 직원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다가가다 보니 너무 서스러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저를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낄낄거리고 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내용물인지도 몰랐는데 사실 그렇게 직원들이 낄낄거린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서 반응하고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걸 확인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이것은 야유회 갈 때 금일봉을 미리 준비했으니 저희 돈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즘 세대의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만의 문제냐?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대에 사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객에게 다가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다가가기를 저희 사례 중심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큼 많이 들어오냐면 10,000개가 나가면 많게는 2-3천 개, 적게는 1,50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생활용품은. 옷은 더 많습니다. 가전제품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반품을 처리하지 않으면 홈쇼핑에서 아무리 팔아봤자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반품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일하고 팔까? 여러 연구하다 아니야. 그때 당시에 저 몇 년 전 유행했던 그 핵심 키워드, 인기 키워드가 반품이라는 단어가 뜬 적이 있었어요. 좋다.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근데 반품이라고 해놓고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이게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방송한 상품인데 뭐 몇백 개가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에게 이것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걸 계속 해왔잖아요. 정상 상품을 어느 날 갑자기 30% 세일했을 때보다 반품 상품이 매출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디테일하게 상품의 특징이라든가 문제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그렇게 정직한 것을 믿고 구매를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반품 상품보다 오히려 반품 상품을 구매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물건이 부족해서 정상 상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우리가 주는 마진이 38% 40%인데 30% 세일했어요. 반품 상품이에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저희는. 그래서 그 정상 상품이 출고가 됐고 역시 고객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흠이 있는 반품 상품을 샀는데 정상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저희의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가갔을 때 고객은 저희가 잘못 보낸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저희하고 교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만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고객이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일인데요. 어느 날 소비자 게시판에 글을 봤습니다. 다원몰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불부터 침구 커튼까지 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사면 한 박스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게 종합물이지 무슨 다운물이냐, 특징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종합물에서 사면 이불은 A회사 박스에서 오고, 솜은 B회사 박스에서 오고, 커튼은 C회사 박스에서 오고, 커튼봉은 D회사 박스가 4개 도착하고 전화를 4번 이상 받아야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너희 회사에서 사는 이유가 그거다. 왜 초심을 잃었느냐라는 소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고객이 발을 잡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업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가서 우리의 핵심 가치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언더파를 쳤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선물 방식이 우산하고 뭐 이렇게 골프공을 주는 거였었는데 제 차에도 우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개발해서 아직 시판 안 하고 있던 그 호텔식 타월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텔식 이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판을 안 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선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딴 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이걸 선물하고 싶으니 포장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이런 박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이 포장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두 분이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보험회사 지점장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제 선물 너무 고마웠다. 근데 앉아봐. 내가 있잖아. 보험회사에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해봤는데 고객들하고 내가 선물을 받고 나를 대우받는 느낌, 나를 대우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거 여기 상품이면 내가 같이 선물해도 돼요? 우리도 쓰고 싶은데. 한 분은 홀인원을 했답니다. 정 사장 이거 선물 너무 고마운데 어디서 샀어? 나도 살 수 있어? 저희가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네. 나한테도 주게. 선물했습니다. 그분 선물을 받은 또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 팔순인데 나도 이 선물 하고 싶은데 없을까? 이렇게 도미노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상품을 아직 출시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출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추구하는 컨셉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고객에게 증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줄 때는 고객 서비스만, 이것을 정말 예쁘게 포장하고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고객에게 드릴 때는 이것이 고객 감동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대와 우리는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로서 저희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저희 리더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편승해야 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질 높은 관계, 고객과의 질 높은 관계, 신뢰 이런 것이 쌓이면 오래 살아남는 기업, 오래 성장하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기업의 경영 이념을 최고의 디자인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감동으로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야기를 맡겠습니다. 사업 초기의 목표인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저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서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고객과 호흡을 같이 하고 고생을 같이 했는데 저는 직원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경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사장님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 존경하는 사장님으로 거듭나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 단어 두 자 존경이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귀한 시간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